오랜만에 넷플릭스나 볼까?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너무 길어. 이제 자야지. 넷플릭스 추천 4작품 소개남.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던 연애세포를 깨워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입니다. 이 이야기는 좋아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앱, 일명 좋아알람이 출시된 세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앱을 켜놓으면 자신의 반경 10m 안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 제 편집자가 이 앱을 키면 반경 10m는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거. 아무튼 여기 엄청 예쁘지만 드라마상 평범한 여고생이라고 설정한 소녀 김조조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알바를 하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사실 조조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재 이모네의 집에 얹혀 살며 아등바등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놓친내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니? 그리고 그런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 이혜영. 진짜 내가 이 얼굴이었으면 고백. 또한 이혜영의 베프이자 내외면 모두 완벽한 남자 황선호는 그런 혜영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그가 현재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걸 눈치 빠르게 알게 되죠. 형, 응? 쟤 따라가. 누구? 저 여자애. 야, 야, 쟤 혜영이가 좋아하는 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선호는 특이하게도 자신에게 관심을 안 갖는 조조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특이한데? 야, 웃겨. 너 안 좋아하면 특이한 거야? 그렇게 순수한 호기심으로 조조에게 급발진하는 선호. 키스할래? 그런데 사실 조조에겐 교내 유도부 남자친구가 있기에 그녀는 정중히 선호의 제안을 수락하는데요. 헌데 조조는 이 키스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나 보네요. 우리에겐 좋아하는 마음보다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온 거였으니까. 말이야 방구야.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선호는 절친 혜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호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혜영은 굉장히 씁쓸해했죠. 한편 선호와의 키스 이후 그저 혼돈의 카오스를 느끼던 조조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선호와 조조, 이 둘만 알고 있어야 할 키스 사건이 학교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조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조조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한 혜영은 결국 선호와 함께 좋아알람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선택은 김조조가 하는 걸로. 그리고 드디어 조조와 선호, 그리고 혜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 과연 그들의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좋아하면 울리는은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을 원작으로 두고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원작 웹툰은 현재 2014년부터 시작돼서 작가님의 건강상 이유로 아직 결말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은 현재 시즌2가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남자인 저도 송강에게 푹 빠지게 만든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개남의 두 번째 추천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우주를 누비는 쏙독새는 한 소녀가 남사친에게 고백을 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데이트 날, 주인공 아유미는 데이트 장소로 가던 도중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반 친구 우민의 젠코. 젠코는 아유미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데요. 그리곤 젠코는 그녀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죠. 건물 옥상에 걸터 앉아있는 젠코. 그녀는 자신을 똑바로 지켜보라고 한 뒤 건물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꿈 같았던 사건을 뒤로한 채 아유미는 병상에서 눈을 뜨게 되죠. 깨어난 그녀는 서둘러 건물에서 뛰어내린 젠코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간호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멘탈이 나간 아유미, 젠코인가? 일단 아유미는 감정을 추스리고 어머니를 따라 젠코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신이 살던 집과는 다르게 쓰레기로 가득 찬 젠코의 집. 그리고 젠코는 어머니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지냈던 것 같네요. 다음날 아유미는 계속해서 현실 부적응 상태를 보이며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 젠코를 보게 됩니다. 홀린 듯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아유미. 이를 알 리 없는 학교 친구들은 아유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후 젠코의 몸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아유미는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로 인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유미에게 아유미의 모습을 한 젠코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젠코의 말에 아유미는 다시 자신의 몸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자 말하는데 내가 왜? 를 시전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젠코. 그리고 뻔뻔한 젠코 아가씨는 아유미에게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죠. 그건 바로 고시로라는 친구였는데요. 고시로는 아유미의 오래된 절친이자 운동과 공부 모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소개남과 같은 교내 킹카였던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젠코는 그런 고시로와 연애를 하고 싶다 말한 거죠. 바라는 것도 참 많네요. 헌데 여기서 그녀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고시로의 단짝 친구 가가라는 남자아이의 눈칫밥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가는 아유미와 함께 학교 축제 준비를 위해 작업을 하던 도중 그녀에게서 진짜 아유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착각이라 생각한 가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우연히 아유미의 글씨체를 본 가가는 어딘가 많이 낯이 익음을 느끼게 되죠. 그는 곧바로 이전에 아유미가 자신에게 낙서했던 책을 펼쳐 글씨체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젠코의 모습을 한 아유미가 진짜 아유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유미가 몸이 바뀐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가가는 이후 아유미의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데 딱히 도움되는 방법은 모르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유미에게 또다시 걸려온 의문의 전화. 그렇게 전화를 받은 아유미는 가가와 함께 의문의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한 여성. 가가는 묘한 분위기의 그 여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곧이어 그녀는 그들이 놀라워할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일단 넷플릭스 오리지널 우주를 누비는 속독새에 대해 말해보자면 2018년에 공개된 학원물이지만 청소년들이 못 보는 학원 드라마 장르의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이 드라마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진부한 소재를 진부하게 잘 풀어가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입니다. 연애를 소설책으로 배운 모태솔로 라라진. 어째 어딘가 친근해 보이는 그녀는 사실 한국계의 미국인이었죠.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동생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라는 귀여운 라라진 씨. I'm 11 and I canceled plans to be here tonight. 하지만 그녀의 동생 키티는 주말 밤마다 집순이를 하고 있는 언니가 답답해 보였는지 그런 언니를 위해 키티는 니값 오지게 하며 언니에게 깜찍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친구와 함께 운동장을 뛰고 있는 라라진. 그런데 어렸을 적 짝사랑하던 학교 킹카 피터가 그녀에게 갑자기 말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추억 속에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피터. 알 수 없는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한 찰나 라라진은 피터의 손에 쥐어진 자신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란 그녀는 그렇게 절명,
아니, 기절하게 되죠. 사실 용기가 없던 라라지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남자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써서 소장하는 은밀한 취미가 있었는데 My letters are my most secret possessions. There are 5 total. 그렇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현재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죠. 결국 편지 때문에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남자들. Hey, Lara Jean, you in there? 헌데 창피함에 몸부리치던 라라진에게 또다시 피터가 찾아오게 되고 Hey, Covey.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피터의 태도가 꼴보기 싫었는지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진실된 속마음을 말하게 되죠. Okay, so I don't actually like you. I just had to make it look like I liked you so somebody else wouldn't think that I liked them. It's Josh Sanderson? 충격적이게도 친언니의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그녀. 이 얘기를 들은 피터는 옳았구나 하며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피터는 한 여자친구와 최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회에 자신은 전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 질투심 유발을, 라라지는 조시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피터는 계약 연애를 해보자고 그녀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Hey, Kavinsky. Let's do this. 결국 피터와 연애를 하기로 한 척하는 라라진. But now, people were looking at me. 그런데 그녀는 이 가짜 연애를 진행할수록 진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피터의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라라진은 피터와의 이 관계를 이대로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 결국 그녀는 그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고 피터 또한 그런 라라진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서로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그런데 다음날 피터의 전 여자친구인 제니 갑자기 라라진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데 So, I just wanted to say I think it's really big of you for being so understanding about like a lot of girls would be pretty weirded out by their boyfriend sleeping in someone else's room.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는 2018년에 개봉했고 18년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다시 보기를 기록한 영화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에 2편이 개봉했죠. 근데 또 인기가 있어서 3편 제작 중이랍니다. 이 작품은 제니안의 소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를 원작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원작 작가님의 대단한 점이 작가님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작가님이 소설을 영화화할 때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주인공을 백인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끝까지 주인공을 동양인으로 캐스팅하는 제작사와 영화화를 진행하겠다고 고수했고 결국 그렇게 돌고 돌아 마침내 영화화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주인공이 동양인이라는 점을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인 시청자들은 작가님의 선택이 진정 옳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키싱 부스입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 에번슨과 리 플린이라는 아기들인데요. 그렇게 그들은 절친이었던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부터 남매 부럽지 않는 살가운 성장기를 거쳤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두 사람. 세월이 무색하게도 엘과 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현재도 둘도 없는 절친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계약 첫날을 맞아 학교 모금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때 훈훈함을 풍기며 바람기 가득해 보이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리의 친형 노아 플린이었죠. 그는 동생 리와는 반대로 남부럽지 않는 탄탄한 몸매와 잘생긴 외모를 소유했고 자연스럽게도 그런 노아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엘. 하지만 그녀는 노아에게만은 절대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절친 리와 함께 만든 우정 규칙 때문인데요. Lee was responsible for rule number 9, which specifically states relatives of your best friend are totally off. 그렇게 한없이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만 있어야 하는 엘의 마음은 몰라주고 Okay, do you think Mia would like this one? 지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고민만 하고 있던 리. The only way that she'd ever make out with you is if you paid for it.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은 곧 학교 모금 행사에 대한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약간의 돈을 내고 키스를 하는 키싱 부스를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곧이어 키싱 부스 아이디어를 승인받기 위해 학생회에 찾아간 엘과 리. What is your idea for the fundraiser? Yeah, we want to do a kissing booth.
그렇지만 이런 미친 제안의 학생회는 당연하게도 학교 킹카 노아가 참석한다는 말에 승인을 해주죠. I promise, Flynn will be there. 노아의 참가 소식으로 기대에 부푼 학교 사람들. 하지만 정작 키싱부스의 핵심 멤버인 노아는 행사 참가에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에 근심 걱정이 많아진 엘. 드디어 대망의 행사 당일 키싱부스 운영에 조급해진 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부스 참가를 권유하지만 I'm desperate. Is begging somebody else for help.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키싱부스를 진행하는 엘과 리. 헌데 핵심 멤버 노아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키싱부스의 초반 운영은 성공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아의 등장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노아가 끝내 등장하지 않자 Hold on, that is not Flynn. That is Lee Flynn. 다들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엘의 거짓말에 화가 난 친구들은 그녀에게 장난을 치는데 Imagine having to kiss that. It's payback time for lying about Flynn. Please, guys, I've never. 친구들의 장난으로 무대에 혼자 올라가게 된 엘. 그런데 그때 무대에 노아가 올라옵니다. Sorry. Until it just didn't. 드디어 짝사랑하던 노아와 첫 키스를 하게 된 엘.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더 격렬한 키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키싱부스 이후 더욱 가까워진 그들은 본격적으로 위험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절친 리와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말이죠. I was watching porn. 과연 이 둘의 사랑은 안 들키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키싱부스는 시청자들에게 하이틴 로맨스의 정석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2편까지 나왔고 현재 3편 제작까지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앞서 소개한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에게처럼 베스 리클스의 동명소설이 영화의 원작이라고 하는데 원작자 베스 리클스는 놀랍게도 10대 작가라고 합니다. 엘과 노아, 그러니까 조이킹 배우와 제이코 멜로디 배우는 키싱부스가 연이되어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하나의 커플이 깨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학원물 로맨스 작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어때요? 연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단 상대가 있어야겠죠.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당신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이만 굿바이.